투자를 하라는 게 이런 이유구나. 둘이 일해서 2년 동안 진짜 아껴가지고 5천만 원 모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절로 5천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뭐 이거밖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자녀도 2명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사를 그만두시게 됐지? 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월급 170이라는 게 교사 월급인 거예요? 네. 그밖에 안 줘요? 네, 그러니까 그 신규 때. 신규 때?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보통 직장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유리지갑이잖아요. 떼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또 기여금? 이런 거를 많이 떼가요. 그래가지고 세금 다 떼면 한 170.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수익화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고 막 잘 되셨나요?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6년이에요. 그래서 16년, 17년, 2년 동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다가 18년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주식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내도 하고 미국도 하고. 주로 주력은 어디세요? 주력은 미국. 그럼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했을 때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집을 다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7평? 신혼 때 17평에 살면서 그 한 5천 얼마였는데 그걸 다 대출 받아서 살았어요. 저랑 그 동료 교사가 있었거든요. 임용 발령 동기.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조금 몇 달 후에.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집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1억 집이랑 또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난 다 대출로 했는데. 네, 그렇게 받고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다르구나. 네. 사회는 진짜 내가 공부 잘하고 했던 게 다 별로 의미가 없다. 돈이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 1억 4천만 원을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동료를 쫓아가려면 170 받아가지고. 170 받아서 뭐 남편은 이제 저보다 많았지만 어쨌든 둘 다 저희가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이 그 모아가지고 1억 4천을 따라잡는다?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월급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책을 이제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부자들이 쓴 책을. 제일 먼저 책 읽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일단 돈도 하나도 없었고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책을 읽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뭐였어요? 부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부자가 돼.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투자하거나 사업하거나 월급만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 부자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나는 투자인가 사업인가 했을 때 사업은 공부만 했던 사람이 하기에는 더 어려웠어요. 사업을 생각하는 게. 그리고 직장 다니고 계시니까 사업할 그쵸. 수는 없는 맞아요. 상황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직장인이 어쨌든 월급을 이제 꼬박꼬박 받으니까 이 월급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적합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쪽을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 실거주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이 더 먼저 관심이 갔었어요. 그때 이제 5천만 원 모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신혼 때. 그래서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첫 집을 샀어요. 그게 한 2억 3천이었어요. 첫 집이. 그럼 1억 7천 대출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리모델링도 하고 했으니까 더 많이 했죠, 대출을. 그게 이제 한 1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투자를 하라는 게 이런 이유구나. 진짜 그랬겠다. 내가 170으로 네. 모아서는 갈 수 없는 5천만 원이 바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둘이 일해서 2년 동안 진짜 아껴가지고 5천만 원 모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절로 5천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순자산이 1억이 됐거든요. 첫 집이. 네. 5천 내 돈에 5천이 올랐으니까 1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16년, 17년에 부동산 투자를 6개 했거든요. 뭐 이거밖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생각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했고. 매수를 하시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투자금에 맞아야 된다. 강남 아파트 좋은 거 알지만 내가 그 투자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돈에 맞는 거,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아파트. 그러니까 덩어리가 너무 큰 거 하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역전세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분위기가 금리 인상에 역전세 때문에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최대한. 그게 기준이었죠. 전세 잘 나갈 곳. 이제 한 개 한 개 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게. 그 다음에는 뭐 일반적인 입지. 다 수익이 났나요? 6채가? 그쵸. 그때 또 시기가 네,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문제가 뭐냐면요. 어쨌든 몇 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돈과 가능한 대출을 다 쓴 거예요. 그 6개를 사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더 이상 크게 투자할 돈이 없다, 목돈이.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쯤.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거의 했고요. 그래서 내 수익이 매월 나야 된다. 부동산은 문제가 내가 그 집들을 갖고 있어도 그게 자산은 오르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월세를 세팅하려면 투자금은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부동산으로는 내 자산의 규모를 키웠으니까 이제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년부터 국내 주식을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미국 주식을 더 이제 큰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식으로도 엄청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현금 흐름을 딱 네. 이렇게 만드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주식 공부요? 네. 원래 주식 좀 잘 아셨나요? 아니, 전혀 몰랐죠. 그때 처음 공부한 거예요, 18년에. 근데 저는 그냥 항상 뭔가 이제 관심이 생기면 책을 많이 읽어요. 관련 책을. 근데 독서를 하면은,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은, 투자법이 진짜 다 달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헷갈려요. 너무 투자법이 다양해서. 그래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인풋을 하면서 저한테 맞는 걸 이제 계속 찾아 나갔죠. 진짜 투자법이 많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내는 작업.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매매를 연습하고 이렇게 계속 복귀하면서. 여기서 잘 맞는다는 게 수익의 극대화인가요? 아니면은? 그쵸, 수익이 나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해가지고 하여튼 100원이라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계속 이제 복리 효과가 나면서 내가 100원이라도 벌었던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내 실력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방식은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수익화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 그 통계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50%는 손실을 보고요. 매년. 그리고 한 또 40%는 1,000만 원까지밖에 수익을 못 내요. 1년에. 최대. 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 그래요. 특히 유튜브 추천. 그러면은 맨날 추천이 나와요. 뭐 지금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종목 추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종목이든 뭐 섹터든 음.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막 따라서 사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투자할 때. 누구 따라서 사면은 거의 뭐 100% 손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했는데 주식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편해요.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 그쵸. 네. 부동산은 막 다녀야 네, 되고. 저 그 부동산 7개 살 때는 거의 수도권 임장을 진짜 많이 다녔고요. 뭐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그리고 그 계약서 쓸 때도 가계약 해야 되지, 본계약도 해야 되고, 뭐 은행 대출을 해야 되지, 그 세입자와의 뭐 그런 거, 뭐 세금, 진짜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요. 그쵸. 근데 주식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누워서 해도 되고 자다가 해도 되고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을 낼 줄만 알면 엄청 좋아요. 근데 그 내기까지 좀 그 경지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투자를 하세요? 네. 안 좋은 시장에도? 네. 투자는요, 경제 위기가 와도 충분히 해서 저희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초보 수준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돈 관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월급을 받아도 돈이 전혀 남지 않거나, 다 써서. 아니면은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예적금 하거나 그냥 그런 패턴이거든요. 완전 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안전한 투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ETF 위주로 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은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그게 그동안의 통계가 있어요. 백테스트 결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연평균 10% 정도가 나와요. 수익률이. 네, 역사상.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그다음에 채권, 금, 원자재 이거를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이 네 가지 자산 중에는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금하고 원자재가 많이 올랐었어요. 주식이 떨어지는 대신.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중을 정해놓은 그 포트폴리오도 유명한 게 많아요. 뭐 이미 딱 정해줘요. 뭐 올 시즌 포트폴리오는 채권은 몇 프로, 주식은 몇 프로 이렇게 해라. 딱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뭐 검색만 해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 포트 비중을 짜서 나는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책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네, 거. 연평균 10%면은 이게 누적되면은 엄청 나거든요. 또 만약에 그 주식을 또 배당 성장주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배당주를 사면 그 주가 하락 뭐 상승 상관없이 그 배당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물론 점검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당이 이제 심지어 계속 올라요. 그래서 ETF 중에 SCHD. 네, 그 ETF는 배당이 한 12%, 1년에 12%씩 배당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제 위기 상관없이 진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ETF로 하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배당 성장주, 그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달러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달러도 제가 그 아까 2억을 수익을 이미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다 달러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한 20% 정도 또 환차익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달러 ETF가 있어요. 그거는 한 주에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환율이 좀 안정적일 때 그거를 계속 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 달러 차트를 보면 최근에 뭐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주식 폭락장 이럴 때 달러가 한 20%씩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내가 저금하는 것처럼 달러 ETF를 사다가 그럴 때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죠.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런 때에도 최근에 또 한 30% 넘게 수익을 보고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주식으로? 네. 나스닥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한 거냐면 제 책에 나와요. 그 부의 삼각형 그 책에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좌를 좀 여러 개 해가지고 계좌 하나는 그 배당 성장주를 모아가고 그걸로 이제 배당 받게 하고 또 계좌 하나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또 계좌 하나는 뭐 성장주 또 계좌 하나는 약간 이런 변동성 때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달러나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있죠. 그때 오히려 이제 매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거를 12월부터 7번 그 계속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 말 그때 이제 한 35% 수익 실현을 해서 팔았어요. 이런 장에도 충분히 수익은 나요. 방법을 모르고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장이 안 좋을 때, 이거는 뭐 상단주에 투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산이 섞이지 않게 투자금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려면 내가 투자를 할 때부터 약간 목적을 세워야 돼요. 나는 이제 배당으로 뭐 한 달에 100만 원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계좌에서는 배당주를 틈틈이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쌀 때는 더 많이.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이럴 때 사놓으면 이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목적별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해서 계좌를 나누는 게 좋아요. 섞이지 않게 투자금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투자금을 설정해 놓고 이 계좌는 얼마, 이 계좌는 얼마 이렇게 계획을 좀 짜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산 배분 그게 이제 장기 투자. 이거는 되게 비슷한 게 부동산도 6개를 더 샀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매도를 했어요. 2개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고 이거를 좋아해요. 배당 그리고 자산 배분
이쪽은 장기 투자. 그리고 성장주, 그 다음에 많이 하락했을 때만 사는 거는 약간 중단기. 수익도 보면서 어차피 우리 자산 시장은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마음도 되게 편해요. 예적금만 하는 거는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금리 하면 안 높잖아요. 그래도 이게 잠깐이잖아요. 금리가 고금리인 시절은 정말 잠깐이에요. 역사상에. 고금리 시절이 한 2, 3년 잠깐, 저금리 10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1년에 평균 한 3%, 3, 4% 되거든요. 우리 저금리 시대에 예금이 1점 몇 프로 아니었어요? 1, 2%? 못 따라가네요. 네, 예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고금리 시절 잠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금에 내 인생을 맡긴다? 노후를 맡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 70%. 저는 예적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유자금은 파킹 통장, 그리고 그 증권사 CMA 발행어음형. 거기에 넣어놓거든요. 얘네들도 한 3.7% 돼요. 일복리. 입출금, 자유 입출금 되고. 아, 그러니까 1년이 3.7%고, 그거를 이제 N분의 1에서 바로바로 매일 입금해줘요. 매일 입금해줘요. 투자 쪽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근데 솔직히 그냥 안전한 투자만 해도 돼요. ETF 같은 거는 진짜 책 그냥 두세 권만 읽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ETF 투자는. 공부 많이 필요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1년에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짜도 한 8점 몇 프로예요. 그 저금리 시대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 커지거든요. 이 차이가.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책 제목은 이제 부의 삼각형인데요. 제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 교과서처럼 진짜 그 기본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써놓은 책이거든요. 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부동산부터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특히 ETF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그 배당 성장주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기본적인 그 투자 공부가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이번에 새로 책 내신 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진행해서 5분 뽑아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저희 댓글로 나머지 이벤트 안내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저희 같이 투자 공부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